안녕하세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그 세금 관점으로 이제 부동산 경매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실제 필드에선 어떻게 적용되는지. 왜 그러냐면 결국 세금에 대해서 공부하는 여러 관점 중에 하나는 세무조사를 조금이라도 걸리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지 내가 안전거래를 하는 방식이 어떤 건지 라는 것들을 알아가는 학습의 목적도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부동산 경매의 장점, 일반적인 거 다 말씀드릴 건데 그것에 딥하게 들어가서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적용된다를 저는 실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걸 알아야죠. 실전 투자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실제 필드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 다들 아실 거예요. 부동산 경매는 뭐죠? 부동산 경매의 장점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금이 없으면은 그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결국은 매매 자금 소명이 불가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뭐 당신이 법인의 대표거나 아니면은 개인 사업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매출 누락을 한 건 아니냐, 아니면은 자금 소득이 전혀 번 게 없다라고 하면은 당신 이거 증여 불법 증여 받아가지고 증여세 신고 안 해서 이거 매수한 거 아니냐, 이런 눈초리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다라는 건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 개인 같은 경우는 주택 구입할 때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때, 그리고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죠. 그리고 법인일 경우에는 지역과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끝이냐?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택은 개인으로 많이 투자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경매나 공매를 하면 어차피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쓰지 않으니까 내 아들 이름, 소득도 없는 아들 이름으로 이번 참에 주택 하나 줘야겠어 라고 해서 경매하시는 분들 진짜 있으세요. 왜냐? 저도 경매책을 썼습니다. 경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요. 저도 경매에 대해서 법원도 많이 가고 계속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실 게 뭐냐면, 취득할 때는 그러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는 경매에 의한 취득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구세청은 그 거래가액을 바로 알 수 없고, 그다음에 토지 이 자금 조달 계획서 자체를 쓰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1차적인 망을, 그러니까 1차적인 레이어를 피해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시 안 하는 경우가 뭐냐면, 경매 투자는 사이클이 빠르죠. 빨리빨리 사고팔고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많이들 하실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내가 팔 때를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 내가 팔 때 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 명의로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자녀는 어떠한 소득도 없어요. 그럼 그 소득은 당신들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국세청은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기관이에요. 여러분들의 소득금액 증명원 10년치 거 딱 떼보면 당신이 매년 얼마 벌었는지 얼마 썼는지 그냥 아주 쉽게 몇 초 만에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번 것에서 쓴 거 빼면 사실상 그 정도 금액이 본인이 유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 그 금액을 아무리 몇 년치 걸 합쳐도 이 주택을 10억짜리인데 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이 안 나온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이 취득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조사를 할 수 있어요. 물론 대출 금액이 있고 일정 금액이 있겠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간과하는 게 뭐냐면, 아니 10억짜리에다가 뭐 아들 한 2억 벌었고 대출 뭐 5억 끌어왔으니까 뭐 다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 그러게 말씀을 하셔도 3억이 비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자금의 비는 금액들이 생긴다라는 점이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되고, 조사할 때는 대출 있고 이런 거 다 알 테니까 사실상 빈 금액에 대해서 금액이 3억밖에 안 되니까 이거 가지고 조사하겠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조사의 관점은 이 주택을 취득한 자금이 얼마라 그랬죠? 10억이라 그랬잖아요. 그 10억에 대한 경매 낙찰 대금이 10억이면 그 금액을 정말 실질적으로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걸 다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대출도 자녀가 신용대출이나 이런 거 안 되면 부모가 대출해줘가지고 그 자금 빌려줘가지고 어설프게 차용증 써가지고 이거 빌려준 거다라고 하면서 막 소명을 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거의 다 증여라고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소명의 어려움이 아주 크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미래에 이 주택을 받았을 때 자녀가 이걸 판다라고 해서 그 관점에서 과연 내가 취득자금을 소명할 수 있는가? 왜냐? 그걸 언제 보죠?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취득자금이 어디서 났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거 엄청 넓게 지금 관점을 가져가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조사가 들어온 걸 방어하는 게 업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보다 필드 얘기를 조금 더 얘기해 줄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의 경험이 사실 저보다 많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린 영상이니까 참고를 꼭 하십시오. 어차피 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이점이 있죠. 왜냐? 이거 아주 큰 장점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2년간 거주 의무, 그 다음에 타인에게 임차가 불가하잖아요. 근데 경매로 취득하면 이걸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어찌됐든 갭 투자를 할 수 있고 자금에 대한 여력을 좀 가져갈 수 있죠. 왜냐? 내가 직접적으로 실거주를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러게 되면은 대부분 보니까 경매가액이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예시를 봐봤는데, 뭐 최근에 그런 경우도 있었죠.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는데 그 시세보다 아주 높게 팔렸어요. 한 2, 3억 정도 더 높게 팔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매각 금액에서 일반적인 시세보다 10%가 더 높게 이제 매각이 되더라고요. 낙찰이 됐었는데 그 경매 번호가 이제 사건 번호가 2022 타경에 1467번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 한번 해보시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고, 차순위랑 한 2억 4천만 원 정도 차이 나요. 그 당시 시세가 24억 5천 정도였으니까. 물론 이제 아파트가 뭐 조합이 설립되고 이제 뭐 잘 되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순풍이 불어서 더 높은 금액이 있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 대치동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사실 경매 취득이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다 가서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수 있겠죠. 본인의 이제 그러면 자금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에쿼티, 체력이 강하신 분들만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다는 점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이점은 뭐겠어요? 재건축 투자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뭐 이 조합원 지위가 승계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경매를 함에 있어서 도정법이나 이런 관련법들까지 전부 다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경매의 장점들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두 번째 영상은 이제 부동산 경매에 대한 장점을 세법적 지식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세 번째로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법인과 개인으로 이제 경매나 공매를 투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이걸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